지도자라면 상황을 보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해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재명의 해안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김민석 의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윤석열이 개혁할 것 같다는 얘기를 대표님이 하셨다고 하던데 그 전에. 제가 총선 전부터 했죠. 그러니까 남들은 안 믿었는데 대표님은 개혁할 것 같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계엄,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비상계엄이 아니라 경비계엄 할 것이라는 소문이 제가 있었는데 경비계엄과 좀 약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총선이 우리의 압승으로 끝나고 그 후에 이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니까 막다른 골목을 향해서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징후가 예를 들면 김문수 장관 청문회입니다. 일부러 그러잖아요. 청문회 때 나와서. 그렇죠. 더 심하게. 그리고 장관 총리가 국회에 와서 완전히 글래디에이터로 변했잖아요. 거기다가 인권위원장을 전혀 인권적이지 않은 반인권적인 생각을 가진 분을 임명했잖아요. 독립기념관, 무슨 8.15 축사. 이게 보니까 퇴로를 다 막아버렸더라고 스스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주정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공화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퇴임한 후에 그러면 국민의힘에 누군가가 집권을 하면 본인의 안전이 유지되겠습니까? 본인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끝없이 반국민적인 반국가적인 방향으로 가요. 탈출로는 딱 하나밖에 없다. 계속 본인이 집권하는 것밖에 없다. 유일한 길은 계엄이죠. 군정. 그리고 이분이 젤렌스키 모델을 좋아한다는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죠. 그렇죠. 젤렌스키가 지금 대통령 선거 없이 임기가 끝나는데 계속 대통령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끝까지. 저는 이 모델을 생각하지 않았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 밤에 놀랐던 거는 그런 거죠. 그래서 법률가이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려고 할 거다. 소요, 즉 사변, 전시, 이에 준하는 이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사변은 어렵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다 유튜브 켜고 다니는데 가짜 뉴스로 뭐 군중을 가장해서 군중을 공격하고 이런 거 경찰을 공격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싸움 나게 난 다음에 어쩔 수 없다. 그건 안 일어나죠. 그거 안 되죠. 우리 예. 집회 현장도 깔끔하게 청소하는 네. 위대한 국민들인데요. 방법은 딱 한 개 남았죠.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여러 차례 했잖아요. 외환 유치. 예. 그것도 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다 실패했고. 근데 북한이 예. 혹시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다리 끊고 도로 그러니까요. 끊고 장벽 쌓고 이러잖아요. 북한이 그 윤석열의 의도를 파악해서 보니까. 그랬을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응하지 않았던 거고. 남침을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북침을 막기 위해서 맞아요. 장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이상하다.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모든 게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유발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비상계엄을 하고 군정을 하는 게 권력을 유지하는 게 목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죠. 일찍 같이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미리 하고 경고를 해놔야 조심할 거다.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가 여러 번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그게 협의해서 대표님하고 협의가 돼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하고 경고를 줘야 된다. 자, 놀랍죠. 자, 이 리더는요. 상황을 보고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사실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편해지죠. 우리가 유시민 작가를 요즘에 특히나 더 좋아하는 이유는 유시민 작가가 했었던 예측들이 거의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럼 그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찍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들여다보고 뭐 침팬치를 뭐 그런 무리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뭐 이러면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본인들이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사유를 하고 그
그 다음 일을 예측을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부터 계엄을 예측했었다. 왜냐? 윤석열 정권이 테러를 차단하는 식으로 정국을 운영하더라. 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그 후일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모를 리 없는데 왜 이렇게 할까? 그러면 남은 건 뭐냐? 자기가 계속 집권하는 것. 그러면 계엄밖에는 없다. 군정으로 영구 집권을 노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계엄을 예측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장관들 나와서 인사청문회 하고 뭐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계속 임명을 하고 아무리 막장으로 가는 정권도 눈치를 보는데 국회 눈치를 보는데 이 정권은 국회 눈치를 아예 안 보더라. 젤렌스키처럼 전쟁이 지속되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 지은 죄가 많으니까 자기의 죄를 덮으려면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측은 맞아떨어졌죠. 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이게 김건희나 윤석열이 좋아하는 점쟁이 얘기가 아니라 상황을 보고 분석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비를 하는 것. 자, 이렇게 미리 대비했기 때문에 막은 것도 크죠.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가 돼 있었단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예측력, 분석력이라고 봐야겠죠. 예측력이라니까 너무 점쟁이 같은데 분석을 잘하고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지도자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대단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대한민국에 이 고속 인터넷망을 깔았어요. 미래에는 고속 인터넷망이 우리 미래의 먹을거리가 될 거다. IT가 중요하다. 그 당시에 IMF 빚 갚아야 되는데 급급한 상황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깔고 집집마다 컴퓨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예측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겨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선진국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은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예측하지 못하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지금 투자해야 우리 후손들한테 먹을거리가 생긴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 선진국 된 건 아닙니까? 그 덕분에 IT 강국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측, 상황을 보고 분석하는 분석력. 이재명에게는 그게 있어요. 후반에 더 소름 끼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만 되는 이유, 여기서 너무 많이 드러납니다.